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네, 그러한 또 의미 있는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의미 있는 오늘 스포츠 미디어 학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 발제자께서 다양한 언론 KOC 분리와 관련된 그동안의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KOC 분리와 관련돼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KOC 분리라는 용어보다는 KOC의 어떤 기능 정상화라든가 또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접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KOC가 뭐 어떤 대한체육회나 어디에 뭐 밥그릇을 뺏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육계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 그동안 뭐 1920년 조선체육회 이래로 KOC, NOC로서의 어떤 기능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또 맥락에서 보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요구되고 있는 NOC로서의 KOC의 역할과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수기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뭐 정부에서도 아니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 KOC 기능의 어떤 실질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좀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지금 대한체육회와 합쳐져 있지만 사실상의 어떤 KOC가 좀 다소 형해화된 듯한 그런 지금 구조 하에서는 좀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2016년에 통합된 그런 취지와 그것을 제대로 지금 생활체육과 또 전문체육 간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런 거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체육회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지위, IOC의 국내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 이런 부분이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 혁신 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국제 스포츠 외교 역량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국제 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던 국제 스포츠 외교적인 성과가 이제는 좀 더 하나의 어떤 체계적인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뭐 체육계에 좀 더 역량을 더 키우고 또 확장 체육계의 역할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전문 선수들이나 아니면 생활 스포츠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어떤 책임성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정부가 지금 아까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은 정부의 지원을 IOC가 원하는 어쨌든 NOC로서의 독립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국가의 사례에 있어서 그렇지 그런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부터는 좀 더 독립된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대한체육회 구조로서는 그런 자율성이 순수한 정말 IOC가 원하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사례와 부합되는 NOC로서의 어떤 자율성과는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또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니면 또 현장과의 또 접점에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체육계 내에서도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체육계가 어떤 자정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체육회가 좀 더 책임성을 갖고 솔선수범하고 체육계 내부의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외부의 시각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좀 한계가 있고 외부의 또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KOC 분리를 통해서 오히려 IOC 현장과 부합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충분히 더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조성식입니다. 제안은 먼저 KOC의 분리 혹은 기능 정상화라는 맥락은 볼 때 어떤 KOC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체육단체의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KOC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김기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토노미, 자주성, 자율성이고요. 독립성 부분이죠. 그건 KOC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모두가 자주성, 자원성, 플러스 독립성을 가져야지 거기서 파생되는 KOC 부분도 그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모집단은 그냥 정부의 어떤 정치권에 예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KOC는 기능 정상화한다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좀 지나친 어떤 낙관론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저는 체육단체의 어떤 존재론적 가치를 한번 고민하면서 KOC 문제 생각하면 좋겠다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KOC의 분리 문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대한체육회에서 그 기능을 떼내는 걸로 아니라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스포츠 거버넌스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즉 체육단체와 정부 국회의 어떤 단체 권력 구조와의 어떤 권력 관계, 즉 정치권과의 어떤 권력 관계, 이해 구조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대한체육회와 또 경기단체의 관계, NOC와 경기단체의 어떤 이상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자주성, 자원성을 굉장히 강조할 때는 첫 번째 항목이 재정자립도 형성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대한체육회 예산이 한 4천억 가까이 되는데 96%가 국민체육기금에서 옵니다. 그럼 국민체육기금의 어떤 그 주인은 누구냐? 대부분이 토토에서 오는데 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오너십, 소유권 문제는 누구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한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세영 기자께서는 국민들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국민들은 소비한 것이고요, 토토를. 그러면 토토의 주인공 누구냐 하는 얘기할 때 저는 상당 부분 경기단체가 그 소유권의 일부 그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네들이 게임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갬블링을 즐기고 기금으로 출연한 과정에서 어떤 경기단체의 주인공이 그 콘텐츠의 주인공이었던 경기단체가 일부를 갖고 또 거기에 어떤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단체가 좀 가지면서 일부는 정부로 출연해서 정부 기금에서 다시 또 이제 그런 토토를 하지 못하는 경기단체에 지원되는 구조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주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자주성의 첫 번째 항목은 재정자율도 향상인데 쉽죠. 기금, 그러니까 기업 스폰서십 유치. 그건 쉽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단체의 회비.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라이센싱 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거의 오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자주성, 자원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능 정상화에서 NOC가 분리된들 그 어떤 기업의 후원은 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같이 말해 선수촌 문제를 NOC가 운영할 거면 엄청난 큰 KOC를 가져가야 됩니다. 또 선수를 뛰어낸다 할지라도 어떤 규모의 어떤 NOC를 가져갈 때 재정 자립도 문제는 굉장히 현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체육단체의 전반적인 자원성, 자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KOC의 독립성 문제인데 이거는 KOC 독립성이 아니라 체육단체의 독립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압력, 정치적인 뭐로부터의 독립이겠죠. 그것이 체육단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어떤 정치권 인사가 어떤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정부 인사가 체육 주요직에 내려오는 이런 실정에서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NOC 기능정상 우리를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체육단체의 내면을 살펴보자. 자주성을, 자원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일어나고, 그다음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자원성, 자율성, 독립성이 존재할 때 이제는 이제 NOC 분리 문제 오히려 체육계에서 먼저 끝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NOC를 구현할 것인지 큰 NOC를 구현할지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NOC가 분리되어 있다. 그렇죠.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중남아 국가는 대부분 NOC 체제입니다. 근데 그 NOC가 어떤 NOC겠어요? 정치권의 정치 권력에 예속되어 있거나 혹은 정치 권력의 편에 있는 어떤 허울 좋은 어떤 그런 NOC에 불과하지 않겠냐 입니다. 오히려 우리 헌장을 엄밀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구조죠. 근데 IOC가 그걸 알고 있더라도 워낙 스포츠 파이가 작은 국가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영국, 호주, 스위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독일, 프랑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이제 체육청을 만들어서 이제 JOC가 크게 존재하고 J스포츠라는 일본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와도 큰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떤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거는 그야말로 어떤 서구의 어떤 서양의 어떤 스포츠 선진국의 그런 NOC를 본다면은 그 NOC가 가진 구조는 철저히 이미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굉장히 자립도가 높고 어떤 정부로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예속되어 있지 않고 이런 구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의 NOC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바라볼 때 저는 조금은 우리가 지금의 단계에서는 체육단체의 자원성, 자주성을 보존하고 혹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단체의 자원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질문 하나 들어와 있어서 연관되는 질문이 함께 세 분께 답변해 주시는데 참고로 14라고 질문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대표적인 기관은 문체부 체육부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들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발제자와 토론자는 각 기관이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발제와 토론을 같이 해서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 혹시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와 또 어디였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네. 대한체육회와 네. 문체부. 문체부의 이제 위상과 뭐 각자의 역할인데요. 저는 우선은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당 부분이 이제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강화를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상당히 또 국민적인 공감을 많이 사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NOC를 분리해내는 것이 안 된다라고만 이제 주장하는 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굿 거버넌스 관련된 툴도 제가 사례로 이제 제시를 해줬습니다만은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는 스스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제와는 다른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뤄 피해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시간이 다 된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주 치열하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개혁해 나갈 수 있고, 또 반대를 한다라 그러면 구조조정에 그럼 반대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혁신위원회가 되었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NOC를 분리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앞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체육단체 정상화를 이루는데 정말로 원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앞서도 제가 인과관계 얘기를 했는데 분리만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근거들을 제시하고 더 명확한 뭐랄까요, 이제 로드맵과 이제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구조를 조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이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 이제 주장하는 측면에서 다 자구책과 셀프 개혁, 스스로의 혁신안과 또 이제 또 구조조정 이후에는 어떤 이제 총사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련된 것이 바로 아까 전에 이제 김 기자님께서 일발제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대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론 정부의 정책을 대한체육회에서 집행을 해왔었고요. 그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잘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영국의 UK 스포츠와 그다음에 스포츠 잉글랜드와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체육과학연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대한체육회는. 그러면 과연 정부는 대한체육회에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왜 지원을 해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잘 못 사는 나라에는 체육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90년대부터 생활체육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 전에 체육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80년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체육을 전체적으로 올림픽도 개최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겠는데 직접 정부에서 기관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었을 터지만 마침 1920년부터 쭉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체육계를 갖다가 조직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민간 조직이 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하자면 민간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체육을 발전시켜 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과 같이 그런 처음부터의 이제 공공기관과는 좀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을 잘하는 건 맞지만 산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냥 수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개념적으로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심도 깊게 또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리를 한 다음에 분리를 하면은 정말로 통제를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부 조직인데 대한체육회가 비정부 조직을 갖다가 공영화를 한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체육진흥공단은 정부에서 설립을 했죠. 공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죠? 그다음에 스포츠 개발원, 지금 이름이 자꾸 바뀌어갖고 정책과학원은 K스포츠 산하에 있는 거니까 정부가 설립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법적 지위도 틀리고요. 또 역할도 그렇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광수 전 혹시 생각하고 있으시는 거 있으실까요? 먼저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방송에는 그게 나와요. 지금 질문을 주신 거는 이제 문체부와 체육공단, 그다음에 체육회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문체부는 정부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체육 정책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제 기금관리 주체로서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기금을 관리하고 또 사업을 실제 또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체육회는 물론 이제 1920년 조선체육회를 모태로 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체육계의 뭐 이익 집단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거버먼트 에이전시로서의 기능을 또 50%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책임성, 공공성의 논란과 또 자율성의 논란, 독립성의 논란이 항상 상충되는 지점에 지금 처해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문화예술계 같으면은 한국 예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고 또 민예총이 있고 거기는 순수하게 협회들의 각 장르별 협회들의 또 연합회 성격으로서 어쨌든 애드보커시 그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영역에 있어서의 옹호, 지지, 국회나 아니면 언론 관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또 기금의 어떤 관리도 하면서 또 정부 문화예술계를 대표한 문화예술위원들이 또 장관에 의해서 임명이 돼서 문화예술계를 또 대변하는 역할을 그런 구조를 또 상당히 갖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예술위원회와는 또 체육회가 다른 구조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체육회 내에서는 또 이사회에도 굉장히 지금 한 70명, 60명 이상 되는 구조로서 일반적인 어떤 공공기관 지금 기타 공공기관으로 체육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성격이 다른 분야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의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김기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굿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와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각 종목단체들, 그다음에 또 지방체육회와의 관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재정립, 과거의 어떤 위계적 그 상하 관계, 체육회 아래 또 종목단체가 예속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위계적 권력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민주적 협력 관계로서도 정부와 체육회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고 또 체육회 내에서 또 종목단체와 또 지방체육회와 관계가 재설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승식 교수님. 저는 아까 체육단체에 어떤 걸 얘기할 때 저는 콘텐츠가 왕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체육 분야에서 콘텐츠는 뭐냐? 선수와 경기단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누가 요청하느냐? 올림픽을 앞두고는 이제 NOC가 움직일 테고, 그다음에 무슨 대회가 있으면은 지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가 움직이겠죠.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방송은 아니지만 어떤 유통의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전국체전 이렇게 소비가 잘 안 되는 선수들 간의 잔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비할 때 돈을 내고 소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돈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이 투입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제일 아까 위계설이 아니게 어떤 권력 구조, 위계 구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냐? 경기단체 선수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존재하고, 정부는 밑에 있다는 얘기보다도 사이드에 있어서 이 관계를 잘 조정해주고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감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부와 국회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또 경기단체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앞서 우리 김세훈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분권화, 분산화 방향 속에서는 바뀌어야 되겠다. 역시 경기단체에 힘을 줘야 되겠다. 경기단체가 힘을 갖는 얘기는 선수가 힘을 갖는 거고 선수의 인권이 또 보장되는 방향이고 대한체육회는 이거를 잘 거버넌스 하는 거고 정부는 옆에서 어떤 통제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조정해주고 필요하다면 개입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개입이 있을 때 그런 스포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한국의 스포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저는 대한체육회 회장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어차피 그런 수비 부분에서 산업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통제 수단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만큼 어떻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면은 책임 경영, 윤리 경영은
제국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단체, 대한체육회가 엄청난 책임 압박, 윤리적 압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